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올려드리고, 좀 있다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나, 그리고 놓친 종목이 있나 하고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이 눈에 띄어서 소개를 드릴 겸 방송을 켰어요. 네, 제가 이전에 한번 살만한 종목들을 툭툭 던진 것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서 디어 팜쪽 섹터가 있었죠. 그때 지금 이제 어닝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를 좀 간략하게 보니까 디어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좀 밀렸더라고요. 캐터필러한테. 물론 대장주가 캐터필러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요맘때쯤이었죠. 그래서 요때 샀으면 별로였겠다. 그래서 어떤 점유율 면에서 디어는 캐터필러한테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뭐, 싼 맛에 좀 사보겠다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현재 P가 10인데, 어, 그냥, 쏘쏘? 그러니까, 디어 같은 경우 어떤 어닝이 미스가 났냐? 그건 아니에요. 미스가 나진 않았는데, 어떤 북미 쪽,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감소했고, 아시아 남미 쪽에서는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똔똔이다 해서 다시 이때 어닝 발표 전 저점에 지금 와 있는 건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12월 요때쯤이구나. 그래서 대략 한 3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유럽, 뭐 남미, 아시아 쪽 모두 매출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사 쪽 그 장비들도 더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캐터필러가 좀 이런 것처럼 좋은 가격이 오면은 어, 꼭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당률은 1.5 1점대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음, 자사주 소각을 아주 주주들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주주들 생각을. 그래서 뭐 나중에 한 지금 P를 봤을 때 근데 프로핏 15%니까 지금도 적정가긴 해요. 사실 월봉으로 좀 볼까? 지금도 적정가긴 한데 그래도 참 이때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그냥 쭉쭉 들고 가면 됐는데 너무 아쉽네. 어쨌든 이거를 사려면 한 10% 정도 적정가에서 10% 정도 언더 되는. 근데 이 자리가 갭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뭐 가능하다면 한 260에서 270불에 1차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230불 정도에 잠시만. 캐터필러 1차 260에서 270 2차
230. 이 정도로 추후에 만약에 오면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항상 기계처럼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확실히 이 팜 섹터에서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체크 혹시 제가 놓치고 있다면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느낌은 여기네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230불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사면 쭉 뭐 연평균 1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3차는 한 200불, 200불 정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역시나 에너지 섹터인데, 하지만 이제 유틸 섹터에 들어가 있는 넥스트 에라.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얼마 전 영상의 댓글에서 아니구나. 유튜브 방송에서 봤었구나. 윤재성 CIO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유틸 쪽 언급을 했던 걸 얼핏 본 것 같은데, 지금 넥스테라 같은 경우 차트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많이 깨졌어요. 고점 대비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가 현재 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된 아주 좋은 가격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편이 없냐라고 해서 밑에를 좀 보면은 프로핏 마진 36.84%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프로핏 마진 굉장히 훌륭하고 뭐 숏 플롯도 뭐 그렇고, 그리고 뭐 매출이 좀 꺾이긴 했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반토막이 난 거였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주주 가치 재고를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다. 이런 느낌은 좀 들긴 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주식 수량을 막 늘리고 주식 발행을 하고 이런 건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2023년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조금 발행을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옵션에 의해서 그런 것 같고, 밑에 좀 내부자들 거래를 좀 보면은 대략 최근에 보면은 뭐 12월 그리고 2월 달 보면은 뭐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구나. 한 50불 중반에서 60불 사이에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50불에서 55불에서 60불 사이. 요 정도면은 좋은 금액이다라고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미나이, 사실은 이거를 항상 봐요. 분기 보고서, 월간 보고서까지는 못 보고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는데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0장이 넘는데 지금 100장은 사실 다 보지 못했어요. 한 20장 정도 보다가 말긴 했는데, 이건 이제 공시된 어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좀 보다가 일단 월요일 날 장이 쉬니까 좀 내일까지 천천히 좀 봐야겠다. 근데 대략 중요한 내용은 일단 봤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살펴봤고, 예, 챗 GPT 말고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한번 최근에 가입을 해서 한번 보는데, 지금 2달간은 공짜예요. 2달간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구글 제미나이 가입해서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답변이 좀 멍청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뭐 AI에 지금 뭐 주식에서는 AI 굉장히 흥분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저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알지만 그렇게 정말 뭐랄까 이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좋진 않아요. 뭔가 이제 좀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는 느낌? 그래요. 어쨌든 조금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자면은 분기 어닝은 매출 이거 디오구나. 잠시만요. 이건 캐터필러. 네. 넥스트헬한데 얘가 또 이렇게 오타가 좀 있어요.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라는 건 이제 1분기 아니 저희 4분기 24.5% 증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4.2% 증가했고, 그리고 net 프로핏 마진은 시장 예상 대비 11%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뭔가 원가 절감이 됐다거나 비용 감소를 많이 절감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원인은 아까 제가 여기서 봤던 거는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도 절감이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뭐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좀 몇 가지 소소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순이익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가이던스 대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매출 증가 요소에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 사업 성장, 이 조금 파이프라인도 더 넓히고 뭔가 이 영역을 더 넓혔어요. 넥스테라가. 물론 플로리다 쪽 기반이긴 하지만 그 외 전체적인 미국 전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넓혀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려는 이런 모습이 이 보고서에서 보여있더라고요. 이게 지도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고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지금 에너지 가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쉐보론 CEO의 어떤 그 작은 행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한 2-30분 정도 향후 에너지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현재도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도 지금 요구하는 그 에너지 수량이 뭐 계약이겠죠. 뭐 언제까지 이 정도 해달라, 이런 게 더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쉐보론 CEO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뭐 딱히 뭐 풍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양광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 뭐 솔라도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에너지들도 다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크게 깨지는 리세션은 그렇게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수요가 강력하다.
그렇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걸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작년부터 옥시와 쉐브론을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 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순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강력한 수요 증가 및 그리고 아까 비용 넷 프로핏이 계속 올라갔던 그런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및 운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는 24년 전체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한 17에서 20%가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뭐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22에서 26. 점점 더 넷 프로핏 마진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파일을 봤을 때는 세계 최대의 규모다. 넥스테라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디테일한 거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5% 증가, 캐나다에서 22% 증가, 그리고 유럽도 20% 증가. 가까운 캐나다랑 유럽의 매출이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렇다면은 캐나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파일을 유럽보다는 캐나다 쪽에 늘릴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도 뭐 미국의 이상 기온이 굉장히 뭐 막 영하 50도 막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LA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이런 현상들이 재생에너지 쪽을 막 갑자기 크게 키우진 못하겠지만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 건 어떤 필수적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봤던 얘기고 이게 지금 분기 보고서 요약한 거네요. 지금 제가 한 게 어닝과 분기 보고서가 같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고 그리고 넥스테라 CEO는 뭐 존 캐첨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넥스테라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고 뭐 사장 그리고 FPL은 넥스테라의 그 하위 또 조직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력사업부 사장을 역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 회사에 빠삭한 그런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크대 전기공학 학사를 나왔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관련 일을 공부했고 이 회사를 키운 그리고 지금 CEO를 역임하고 있는 계속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올라와서 단계를 밟아간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일을 조금 봤는데 뭐 석탄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뭐 환경 파괴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겠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 수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되려 요즘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석탄 발전소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의 사용이 매년
15에서 20% 증가할 것 같다라고 쉐브론의 CEO가 또 얘기를 했죠. 데이터 센터가 하여튼 문제예요. 에너지 사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에너지의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 옥시를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넥스트 에라도 좋은 가격이 왔기 때문에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정치적으로 뭐 로비를 했고 뭐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돼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회사의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근데 이 부정회계 처리 의혹이라는 거는 아직 뭐 네, 아까 이 분기보고서를 봤을 땐 특별히 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의혹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점 문제. 뭐 이게 뭐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죠. 독점 문제. 그래서 이로 인한 가격 책정 문제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 왜? 독점이니까. 쉽게 어떤 이런 구축해 놓은 이런 산업을 누가 이거 내가 해야지 하고 막 대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거를 지금 넥스테라가 뭐 몇 년 된 기업도 아니고 정말 십수년간 죄송합니다. 이거 마우스를 샀는데 소리가 좀 지금 뭐 26, 한 50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은 이런 것들을 누가 이거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점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제미나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 캐첨 CEO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도덕성, 그리고 이렇게 나대지 않는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석탄 발전소 운영 지지로 인한 비판.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없으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근데 좀 이 사람이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것들. 회사를 지키고 돈을 버는 걸 최우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주요 이제 주주들 이런 인덱스 ETF 회사들이 당연히 제일 많고 이제 캐피탈 그룹 워렌 버핏 에너지 섹터의 자회사예요. 버크셔 해의 에너지 쪽 넥스테라를 조금 가지고 있고 뭐 뱅가드, 블랙락 뭐 거의 다 좋은 회사들은 다 얘네가 들어가 있죠. ETF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관 말고 뭐 헤지펀드 누가 있냐? 뭐 엘리엇, 그리고 사실 정확히 다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타델도 지분을 꽤나 갖고 있죠. 2%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때 내부자들은 대략 한 1.5%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CEO가 0.52%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해요. 분기마다 지금 그래서 3월 15일 날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기록일이 아마 배당 낙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열흘 그리고 11일 정도 남았다. 지금 그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화요일 날 사면 한 9일 있다가 배당이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은 좀 그래서 사실 분기 보고서를 완전히 다 보고 나면은 확실히 좀 더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만 해도 꽤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기술적으로 좀 더 보자면 한 55불 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 갭을 메꾸러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화요일날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 장이 열리면 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얘 자체의 퍼포먼스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한 55에서 뭐 지금 현재 57불 사이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0에서 51불 정도? 그러면 대략 한 10%겠죠? 한 10% 정도 다운된 금액에서 한 번 더 2차를 들어가지고 한 50불에서 51불 그리고 조금 찌그러뜨려 보면 주봉으로 봐야겠구나. 이 밑으로는 갈까? 이 좋은 수치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사면은 매듭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넥스테라 1차 56에서 50 네, 1불 차이를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은 2차 50에서 51불 이 정도면은 잘 마무리가 돼서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전 마진이 확보된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월봉으로 보니까 50에서 51불짜리가 120 라인 자리네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영상 30분 촬영했는데 지겨우셔서 아마 한 5분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이거는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방송 켜게 됐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